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며 특정 채소들을 매일 챙겨 드시지만 저 같은 연구자들은 그 채소들을 오히려 피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인 식습관과 저희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식습관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가 넘어서면서 우리 몸의 신장은 예전과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조용히 부담을 쌓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장은 참을성이 많은 기관이어서 문제가 생겨도 처음에는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죠.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은 건강식이라고 불리는 음식들 중에서도 신장에게는 독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묵은지, 말린 채소, 미역, 시금치, 케일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계속 드시면 신장은 어느 날 갑자기 부담을 견디지 못하게 되지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고 바꾸시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 변화를 지켜보면서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습관을 가지고 계신가요? 얼마 전 친한 지인의 어머니인 72세 김영희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몸이 유난히 무겁고 숨이 자꾸 가빠진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도 무거워서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건강식으로 믿어온 채소들을 꾸준히 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어요. 매일 아침 미역국에 시금치 반찬, 점심에는 묵은지찌개, 저녁에는 케일 스무디까지 드시고 계셨거든요. 본인은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케일 스무디 대신 애호박 국을 드시고 묵은지 대신 얼갈이 배추 무침을 드셔보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미역국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 뒤 어르신이 다시 연락을 주셨는데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크게 놀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덜 붓고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신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신장은 나이가 들수록 조용히 지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제때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스스로 몸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을 빠르게 약화시키는 채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묵은지의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는 분명 좋은 발효 음식이지만 너무 오래 삭힌 묵은지는 다릅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아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크게 높아지거든요. 이 아질산염이 신장 역과 기능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한국식품연구 자료를 보면 발효 기간이 길어질수록 아질산염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특히 2달 이상 삭힌 묵은지는 일반 김치에 비해 아질산염이 3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신장이 이런 성분들을 걸러내려고 과도하게 일하게 되거든요.
73세 이명수님은 매일 점심마다 묵은지찌개를 드신 후 다리가 쉽게 붓고 몸이 무거워지는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묵은지 섭취를 줄이고 나서야 증상이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신장이 받던 부담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부종도 가라앉은 거죠. 지나치게 오래된 발효 채소는 줄이고 신선한 상태에서 적당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치는 담근 지 한 달 이내의 것으로 드시고 하루에 한 번 정도만 곁들이시면 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발효 기간이 긴 음식은 양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묵은지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다음으로 말린 채소의 문제입니다. 시래기, 말린 무잎, 말린 호박잎 같은 것들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말리는 과정에서 인과 칼륨이 2배 가까이 농축됩니다. 물기가 빠지면서 미네랄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는 거죠. 국내 식품 성분표를 분석해보면 건조 채소류의 칼륨과 인이 생채소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린 시래기는 생무잎보다 칼륨이 4배 가까이 높아요. 신장이 이런 고농도 미네랄을 처리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67세 장도연님은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말린 채소로 끓인 국을 드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무거워지고 피로감이 심해졌다고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어요. 말린 채소에서 나오는 고농도 미네랄 때문에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된 거죠. 말린 채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줄이고 사용할 때도 물에 충분히 우려서 농도를 낮춰 사용하세요.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피로감, 부종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혹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며 말린 채소를 자주 드시나요? 미역의 경우도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역은 분명히 좋은 음식이지만 요도와 칼륨이 워낙 풍부해서 50세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미역국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해조류 섭취가 과도할 경우 전해질 균형이 쉽게 무너진다는 연구가 서울대학교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전해질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해요. 미역의 요드는 갑상선에도 영향을 주고 칼륨은 심장 박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62세 박준태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눈 주변이 자꾸 붓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역국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고 나서야 이런 증상들이 차츰 개선되었어요. 신장과 심장이 받던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죠. 미역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그것도 소량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해질 변화가 쉽게 오는 시니어층은 지속적인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미역국을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시금치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철분이 풍부하다며 자주 드시는데 시금치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매우 높습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해서 결정체를 만들고 이게 신장 조직을 반복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시금치의 높은 옥살산 함량이 결정 형성의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데쳐서 먹을 때 옥살산 농도가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이런 결정들이 신장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61세 한수익님은 철분 부족을 걱정해서 매일 시금치를 드셨는데 허리 통증과 잦은 피로를 느꼈다고 합니다. 시금치 섭취량을 늘린 후부터 이런 증상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옥살산 결정이 신장에 부담을 주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던 거죠.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충분히 삶아서 물을 버리고 드세요. 이렇게 하면 옥살산을 상당량 제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 형성은 나이가 들수록 더 빠르게 일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시금치를 매일 드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요즘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은 케일 스무디입니다. 케일 자체는 좋은 채소지만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문제가 달라져요. 갈아 마시면 칼륨이 단시간에 대량으로 흡수되어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을 주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의 연구에서도 주스 형태의 채소가 고령층에 전해질 변화를 빠르게 만든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특히 케일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은 채소인데 이걸 갈아서 마시면 한 번에 많은 양이 흡수되거든요. 나이 든 신장으로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58세 윤영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케일 스무디를 마셨는데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심한 피로감을 경험했습니다. 케일 스무디를 끊고 케일을 찌거나 볶아서 드시도록 바꾼 후에야 이런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같은 채소라도 조리 방법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케일은 생즙보다는 찌거나 볶는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고 매일이 아닌 간격을 두고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의 배출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스무디를 건강식이라고 믿고 자주 드시나요? 이제는 신장을 편안하게 도와주는 채소들로 넘어가서 어떤 것들이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장을 회복시키는 첫 번째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풍부하면서도 전해질 부담이 거의 없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특히 칼륨이나 인 같은 성분이 적당히 들어있어서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공급해줍니다. 애호박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다는 거예요. 이런 수분이 신장의 역과 작업을 도와주면서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섬유질도 부드러워서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고 혈당도 천천히 올려서 신장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제가 만난 65세 정혜자님은 애호박국을 꾸준히 드신 후 소변이 훨씬 시원해지고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애호박의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이 신장 기능을 도와준 거죠. 과한 양념을 피해야 이런 효과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볍게 찌거나 맑게 끓여서 저녁 식사에 활용해 보세요. 애호박을 평소 어떻게 드시나요? 다음으로 추천하는 채소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라색 색소인 안토시아닌이 작은 혈관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신장은 수많은 미세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혈관들이 건강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가지는 칼륨 함량도 적당해서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가지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줘요. 이렇게 간접적으로도 신장을 도와주는 거죠. 69세 김철수님은 가지 요리를 자주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고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기름에 과하게 볶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구워 먹거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가지를 반찬 이상으로 다양하게 활용해 보신 적 있나요? 세 번째로 얼갈이 배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얼갈이 배추의 부드러운 섬유질이 장 노폐물 배출을 정말 잘 도와줍니다. 신장 건강에서 장 건강이 중요한 이유는 장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신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얼갈이 배추는 비타민 C도 풍부해서 신장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어요. 게다가 쓴맛이 없어서 나이 드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 소화도 잘 돼서 위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채소가 신장에는 가장 좋아요. 74세 박순덕님은 매일 점심에 얼갈이 배추 무침을 드신 후 변비가 해결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장이 깨끗해지니까 신장도 덜 힘들어하게 된 거죠. 너무 짜게 무치면 나트륨 때문에 효과가 줄어드니까 살짝 간을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살짝 데쳐서 식사에 곁들이면 정말 좋습니다. 얼갈이 배추를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무도 신장에 아주 좋은 채소 중 하나입니다. 무에는 소화를 돕는 자연 효소가 들어있어서 장 부담을 크게 줄여줘요. 장이 편안해지면 그만큼 신장도 편안해집니다.
특히 무의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전분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무는 또한 자연스러운 이뇨 작용을 해서 몸속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인공적인 이뇨제와 달리 무의 이뇨 작용은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게다가 무는 칼로리도 낮고 수분도 많아서 신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71세 조영호님은 무국을 꾸준히 드신 후 소변량이 늘어나면서 몸에 붓기가 빠졌다고 하셨어요. 매운 양념과 함께 먹으면 속이 자극될 수 있으니까 맑게 끓인 국이나 조림 형태가 가장 무난합니다. 무를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깻잎을 추천드립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특유의 정유 성분이 방광과 요로의 민감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장에서 만든 소변이 방광과 요로를 통해 배출되는데 이 과정이 원활해야 신장도 편안하게 일할 수 있어요. 깻잎에 페릴알데히드라는 성분이 항염작용을 해서 비뇨기 계통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방광이나 요로가 예민해지는 분들에게 깻잎이 큰 도움이 됩니다. 자연스러운 항균 작용도 해서 요로 감염 위험도 줄여줘요. 66세 한명숙님은 깻잎을 꾸준히 드신 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을 볼 때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과도한 양념은 피하시고 찐 깻잎이나 생깻잎을 식사에 곁들여 보세요. 깻잎을 반찬 외에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채소들을 활용한 식단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의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채소가 실제로는 신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묵은지, 말린 채소, 미역, 시금치, 케일 스무디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나이가 들수록 신장은 더 조용해지고 더 예민해집니다.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처리했던 식습관이 중년 이후에는 위험한 부담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신장 기능이 20대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데 여전히 젊을 때처럼 먹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반대로 신장이 원하는 방식으로 먹으면 몸은 생각보다 금방 반응합니다. 애호박, 가지, 얼갈이 배추, 무, 깻잎 같은 부드러운 채소들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이런 채소들은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양소는 충분히 공급해 주거든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종이 점점 심해지고 피로감이 만성적으로 지속됩니다. 집중력도 떨어지고 밤잠도 설치게 돼요. 소변 색깔이 진해지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허리나 옆구리에 은근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 신장이 이미 상당히 지쳐 있다는 신호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냥 나이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신장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려운 기관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다음날 아침이 확실히 가벼워집니다. 얼굴이나 손발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숨도 한결 편안해져요. 밤잠도 깊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소변도 맑아지고 냄새도 줄어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체력과 활력이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독소를 걸러내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신장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혈압도 안정되고 심장도 편안해지고 뇌도 맑아집니다. 신장은 정말 우리 전신을 지탱하는 조용한 기관입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것은 신장 건강이 단순히 신장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장이 건강해야 심장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하고 전체적인 노화도 늦출 수 있어요. 반대로 신장이 망가지면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드리는 단 하나의 제안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채소 중에서 신장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루에 한 가지만 줄여보세요. 묵은지찌개 대신 맑은 무국을, 케일 스무디 대신 애호박국을, 시금치나물 대신 깻잎쌈을 선택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애호박이나 가지 같은 부드러운 채소를 하나씩 올려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신장의 부담을 크게 덜어줍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부터 바꿔보세요. 아침에 드시는 국물이나 반찬을 신장 친화적인 것으로 바꾸면 하루 종일 몸이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아침은 신장이 밤새 휴식을 취한 후 다시 일을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식사 시간대별로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식사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간식까지 하루 24시간 신장을 배려한 완전한 식단 가이드를 준비해 드릴 예정이에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신장이 가장 편안해 하는지, 그리고 어떤 조리법이 신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지까지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30년간 연구한 제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담아서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영상도 꼭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